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거 처음 해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해보는 걸로 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 6쪽 보세요. 프린트 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수철을 가지고 정상파 만들어내는 모습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그 정상파에 대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두 개의 같은 파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중첩하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출렁대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했죠. 이것을 정상파라고 한다. 현악기의 줄은 저런 출렁거리는 정상파 모습으로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으로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다.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악기의 정상파가 정해주며 정상파의 진동수대로 소리의 진동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상파가 진동하는 진동수가 크면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진동수가 큰 소리, 즉 높은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파를 자세히 보면 진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곳을 마디라고 부르고 진동을 크게 하는 부분을 배라고 부른다. 정상파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출렁대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마디라고 하고 뭐를 배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배인 거죠, 배.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 출렁출렁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크게 출렁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동을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마디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점을 찍고 있는 거, 이건 다 마디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정상파 모습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으로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줄 We'll now show 장치를, standing 그죠? wave 이런 formation 줄 resulting 장치를 from the end. A beater strikes the end of the tubing at 흔들어 an adjustable 대면, frequency. 그죠? At a very 출렁출렁 low 되잖아요. frequency, the tubing hardly reacts. 자, But 줄을 as the 가지고 frequency is 출렁출렁 raised, 되면 the fundamental of the tubing is 이런 느낌이 excited 나옵니다. and the amplitude 그죠? increases 출렁출렁출렁 greatly. 되고 있죠, 그죠? 출렁출렁 되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양 끝은 가만히 있고 가운데만 출렁출렁 되고 있죠.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진동을 많이 하면, 진동수를 많이 We 뽑으면 excite the second 이런 harmonic.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거 보세요. 이런 모양. 비엔나 소세지 같은 모양, 그죠? 이런 모습은 바로 B 같은 모습이에요. B. 그때는 배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양 끝은 여전히 마디고, 그 다음에 좀 더 진동수를 올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런 모습은 지금 C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배와 마디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동을 많이 할수록 배가 많네요, 그죠? 같은 길이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현악기잖아요. 줄로 된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애들은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맨 끝이 항상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마디가 되죠. 이게 기준입니다. 현악기는 항상 정상파가 만들어져도 항상 맨 끝, 양 끝은 마디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계속 이어가면 정상파의 파장은 중첩되기 전 두 파동의 파장과 같다. 그래서 정상파의 파장은 정상파의 모양 두 개, 이런 조랭이 떡 같은 모양, 요게 파장의 길이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지난 시간에 그림 보면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의 이 파동의 파장은 이게 파장이죠, 그죠? 이게 파장, 얘도 이게 파장입니다. 똑같은 두 파동이 만나는 거잖아요. 네 칸이네요, 네 칸. 그죠? 파장이 네 칸입니다. 네 칸. 그런데 중첩을 해서 출렁출렁 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는 필기가 되어 있지만, 그죠? 자, 이렇게 출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출렁되고.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출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출렁되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출렁이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렁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밑에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모습 되는 거고, 그렇게 출렁출렁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얘가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이 조랭이 떡 같은 모양 두 개가 원래의 파동의 파장 4개, 4칸, 4칸과 길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정상파에 이런 조랭이 떡 같은 모양, 동그랑 동그랑 두 개의 모양, 요거를 정상파의 파장, 그리고 원래 파동의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파의 진동수도 중첩되기 전 두 파동의 진동수와 같습니다. 즉, 중첩되기 전 두 파동과 다른 건 단 하나, 진폭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원래 파동은 진폭이 1, 한 칸이죠? 근데 출렁출렁 될 때에는 진폭이 몇 칸씩입니까? 2칸씩이죠. 그것만 2배입니다. 그것만 2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 그러면 계속 분석을 좀 해보면 줄로 된 현악기가 정상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면 이런 ABC 세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값을 좀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속력, 파동의 속력,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먼저 ABC 세 경우 모두 속력은 V, V, V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네, 같은 줄을 쓰고 있으니까. 매질이 같으니까 이 ABC 셋 다 줄의 파동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속력이 같다는 거죠. 그 다음 파장을 구해보면 A의 파장은 EL입니다. 왜 EL이냐? 조랭이 떡 두 개 모양이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나와 있죠. 이게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상으로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L이 되죠. 모양 두 개가 EL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서 EL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럼 B는 네, 그대로 L입니다. 이 길이 자체가 그 정상파 모양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C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진동수를 구해야 되는데 진동수는 우리가 이 나머지 구해진 두 값을 가지고 구하면 되죠.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요. 그죠? 그럼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파장분의 속력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장분의 속력을 구하면 2L분의 V, 얘는 L분의 V, 얘는 2L분의 3V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진동수가 A에서 C로 갈수록 커지죠. 그죠? 즉 진동을 아까 많이 하면은 이런 C 같은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A와 같이 현악기에서 가장 이렇게 모양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왜 제일 큰 거냐면은 양쪽을 마디로 만들면서 정상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게 A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기본 진동이라 부릅니다. 기본 진동. 그리고 B는 뭐라 부르느냐? A에 비해서 진동수가 몇 배입니까? 2배죠. 그래서 2배 진동이라 부릅니다. 진동. 그다음 C는 기본 진동에 비해 3배죠. 3배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용어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괄호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우면 되겠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정상파 모양이 짧을수록 파장도 짧아진다. 그러네요. 그죠? A보다 C가 정상파 모양이 작죠. 그랬더니 파장도 짧아요.
그리고 정상파 모양이 짧을수록 정상파의 진동수는 반대로 크다. 즉 기타 줄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타 줄 정상파 모양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다. 즉 높은 음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의 경우에서는 낮은 음이 나오고 C의 경우에서는 비교적 높은 음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C처럼 치면 고음이 나온다는 거죠.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는 정상파 모양 길이 말고 줄을 다르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줄을 다르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속력을 다르게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코드 잡잖아요. 기타 칠 때. 그래서 줄 길이를 다르게 만들어서, 즉 L 위에 있는 공식이 아니라 식에서는 L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동수를 조절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기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줄 6개 있는 거 알죠? 어쿠스틱 기타는 줄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줄이 다 소리가 다르게 나요. 왜냐면 줄이 굵기가 다르거든요. 즉 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서 기타 줄에서 생기는 파동의 속력 V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줄은 굵을수록 느린 매질입니다. 그래서 줄이 굵을수록 V가 작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줄에 같은 모양의 정상파로 진동시키더라도 줄 길이가 다르면,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정상파, 즉 같은 기본 진동이더라도 줄의 길이가 다르면, 즉 L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손으로 코드를 잡고 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정상파 모양이라도 이런 정상파 모양으로 진동을 시킨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L이에요. 근데 어떤 녀석은 정상파 모양이 이래요. 또 L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파장이 2L인데 얘는 파장이 얼마니까 4L이죠. 그러면 기타 줄은 똑같은 거라고 친다면 진동수가 얘는 2L분의 V고 얘는 4L분의 V니까 얘 뭡니까? 얘가 더 높은 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줄이라도 여기에 손가락으로 우리가 코드 잡잖아요. 코드. 그죠?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으로 코드를 이렇게 잡으면서 기타를 치잖아요. 그 손가락으로 누르는 그 지점이 마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만 진동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기타 칠 때 보면 기타 중심 쪽으로 손가락을 잡을수록 높은 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는 관의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